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들지 않았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아침 뉴스에서는 오후부터 많은 비가 내릴 거라 했고 동네 사람들은 우산을 챙겼고 공기는 잔뜩 습해질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지만 끝내 하늘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허공을 한번 올려다보았어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이유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마음이 조금 젖어도 핑계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떤 날들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면서 사실은 아주 깊은 무언가가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고 누군가의 기록에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오래 이어지던 비가 조용히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 비는 소리도 없이 내렸고 아무도 모르게 적게 했으며 말없이 많은 밤을 적셔왔어요. 그날 저는 문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도망도 아니었고 복수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의 인생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을 거창하게 상상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장면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비가 오지 않는 날에,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하루는 늘 비슷했어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고 부엌불을 켜고 밥을 씻고 국을 데우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손은 익숙했고 동작은 빨랐고 표정은 거의 없었어요. 익숙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자동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가 부르기 전에 먼저 준비해두는 삶. 필요가 되기 위해 앞당겨 움직이는 삶이었어요. 남편은 말수가 줄어든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들은 컸고 각자의 세계가 생겼어요. 식탁 위에서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엄마, 김치. 여보, 물. 반찬이 왜 이래? 그 말들이 비난은 아니었지만 감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소비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어요. 제가 애써 지켜온 이 집이 실은 저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기능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요. 제가 떠나기 전 사실 가장 오래 쌓여 있던 건 남편과의 침묵이었습니다. 싸움은 거의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진 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말이 점점 줄었어요. 남편은 힘들다는 말을 술로 대신했고 저는 괜찮다는 말을 밥으로 대신했습니다. 문제는 터지지 않았지만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10년이 흘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말했어요. 나도 가끔은 좀 쉬고 싶어. 남편은 TV를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지만 위로도 아니었어요. 그냥 닫힌 문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같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이들이 다 크면 나도 편해질 거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고 집은 조금 넓어졌고 생활은 조금 안정됐지만 제 안의 피로는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엄마라서 바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김치통을 들고 서 있던 순간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이전부터 작은 균열은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감기에 걸려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 부엌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각자 라면을 끓여 먹었고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아무도 제게 괜찮아? 라고 묻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집은 생각보다 잘 굴러갔습니다. 조금 지저분했고 조금 어수선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허무가 스쳤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는 건가? 그 질문은 금방 묻어두었어요. 그런 생각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김치통을 들던 그날 그 질문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떠나는 날 밤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끝이 차가웠어요. 혹시 내가 너무 늦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아이들에게 상처만 남기는 건 아닐까? 혹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수십 번 생각이 뒤집혔습니다. 그래도 새벽이 되었고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를 시작했어요. 문을 나선 뒤 며칠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자유는 생각만큼 가볍지 않았어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이 되면 괜히 시계를 보았어요. 아이들이 밥은 먹었을까? 남편은 또 술을 마시고 있지는 않을까? 몸은 떨어져 나왔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떠난 지 열흘쯤 되었을 때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왔어요. 밤이었습니다.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식탁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숟가락을 부딪히던 소리, 남편이 국을 더 달라고 하던 말투, 그 사소한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집이 갑자기 그리워졌어요. 아니, 집이 아니라 제가 있었던 자리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돌아가겠다고 말하면 어쩌면 모두 안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래도 돌아왔네. 하고 예전처럼 굴러갈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 불안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이 작은 방에서의 고요가 두려우면서도 소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지 않고 울었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묻듯이 울었어요. 울고 나니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픔을 통과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도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밤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처음으로 일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경력은 없었고 나이는 적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몇 군데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나는 집안에서만 유능했구나. 세상에서는 초보구나. 그런 생각이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마트에서 오전 계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툴렀어요. 계산이 느려 손님에게 눈치를 받기도 했고 물건 가격을 헷갈려 다시 찍기도 했습니다. 퇴근하면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그 피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번 돈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마트 일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이 기억나기 시작했고 동료들과 농담도 나눴어요. 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 뿌듯했습니다. 그 돈으로 스스로에게 운동화를 하나 샀어요. 누구의 허락도 없이 눈치를 보지 않고 산 첫 물건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늘 아이들 것부터 사고 남편 것부터 챙겼지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느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요. 피곤했지만 눈빛이 예전처럼 텅 비어 있지 않았어요. 조금씩 저 자신을 다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늦게 배우는 사람처럼 서툴지만 천천히 제 자리를 만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길
비가 갑자기 내렸습니다. 예보에도 없던 소나기였어요. 사람들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고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산을 챙기지 못한 저 자신을 탓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그냥 비를 맞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젖고 옷이 축축해졌지만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젖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대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야 배우고 있었어요. 가족과의 연락은 끊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나이에 왜 이러냐고 말했고 아이들은 엄마답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은 아팠습니다. 엄마답지 않다. 그 말 속에는 엄마는 참아야 한다는 전제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엄마다운 건 무엇일까? 나 자신을 다 지우는 것이 엄마다운 것일까? 몇 달 뒤 가족과 제대로 마주하는 날이 왔어요. 남편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한번 보자. 짧은 메시지였어요. 카페에서 만났을 때 남편은 예전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더 굽어 있었어요. 집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그 말은 변명 같기도 했고 인정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 저는 그 말을 오래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듣는 순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도 내가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 그 대화는 극적인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인정하는 정도였어요.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당장 돌아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서로가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자리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집안일을 나누어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스스로 밥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불편함이 누적되자 깨달음이 따라왔습니다. 그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집을 나간 뒤 가장 먼저 변한 건 아침이었대요. 아들은 알람을 3번이나 미루다가 허둥지둥 일어났고요. 밥은 없었고 냉장고 안에는 반찬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었대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먼저였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장면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밤늦게 들어오던 날 현관불이 켜져 있던 기억. 시험 기간이면 아무 말 없이 과일을 깎아주던 손. 감기에 걸렸을 때 이마에 닿던 차가운 수건. 그때는 당연했대요. 엄마니까. 어느 날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다고 합니다. 엄마도 이렇게 서 있었겠지. 물에 젖은 손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그 순간 처음으로 이해가 아니라 감각이 왔대요. 엄마는 그냥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서 있었던 거구나. 마트 앞에서 저를 봤을 때 아들은 놀랐다고 해요. 예전보다 조금 마른 것 같았지만 표정은 이상하게 단단해 보였다고요. 예전처럼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대요. 누군가를 먼저 살피는 눈이 아니라 저 자신을 중심에 둔 눈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들은 한참을 생각했대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집이 아니라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엄마는 늘 거기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있음이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요. 겨울이 오기 전 저는 며칠 휴가를 냈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바다가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문득 제가 정말 혼자라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채로 이동하는 시간. 그건 낯설지만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어요. 파도는 일정한 리듬으로 밀려왔다가 물러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모래 위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파도 소리가 생각을 비워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도 전화를 확인했을 거예요. 아이들은 밥을 먹었는지,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그날은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대신 바다를 보았어요. 처음으로 오래. 저는 조용히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거창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작은 바람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숨이 답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폈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파도가 한번 크게 밀려왔습니다. 바닷물이 발끝을 적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젖어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알아요. 삶은 항상 예보대로 오지 않는다는 걸. 비가 오지 않는 날도 있고 예고 없이 쏟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산이 아니라 제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저는 모래 위에 제 이름을 써보았습니다. 파도가 천천히 다가와 그 이름을 지웠어요. 이상하게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지워져도 다시 쓰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돌아갈 곳이 집이 아니라 저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다에서 돌아온 뒤에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을 가고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을 맞고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작은 차이가 분명히 생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떠받치는 마음이 아니라 제 하루를 살아내는 마음으로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가끔 가족과 만나는 날이면 예전처럼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함께 만들었고 설거지는 돌아가며 했어요. 아이들은 서툴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집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당연한 얼굴은 아니었어요.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자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멀리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은 저녁 풍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는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채워진 느낌에 가까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 살지 않았다. 다만 너무 오래 나를 미뤄두었을 뿐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아도 되고 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떠난 선택도 남겨둔 시간도 모두 그때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맛있었어. 다음엔 내가 해볼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말이 이제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딸도 조금은 잘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없는 시간을 지나며 각자의 몫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어요. 방 안이 아늑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주 오래전에 나 자신을 떠올렸어요. 젊은 날의 나,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의 나, 울면서도 밥을 차리던 나,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가 떠난 뒤 한동안 말이 없었대요. 오빠처럼 짜증을 내거나 아빠처럼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조용해졌대요. 방문을 닫는 시간이 길어졌고 밥을 먹을 때도 시선이 식탁 아래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고요. 딸은 사실 알고 있었대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들과 아빠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을 딸은 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순간 아무도 웃지 않는 농담을 혼자 꺼내다가 조용히 거두어들이던 순간 생일을 잊어버렸냐고 묻고 싶어 하면서 끝내 묻지 않던 순간 여자라서 보였을 거라고 딸은 생각했대요. 그래도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대요. 더 정확히는 막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고요. 제가 떠나는 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제게는 필요한 일이라는 걸 딸은 느꼈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처음으로 저녁을 차렸을 때 딸은 손이 서툴다는 걸 새삼 깨달았대요. 계란을 깨다 껍데기가 들어갔고 국이 너무 짜게 됐다고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먹었대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고마웠다고 합니다. 제게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낸 건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어요. 긴 말은 할 수 없었대요. 그냥 짧게 썼다고 합니다. 엄마, 나 이제 밥 혼자 해 먹어. 저는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잘했다. 어때? 짜. 근데 먹을 만해. 그 짧은 대화 뒤 딸은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았대요. 제가 웃고 있을 것 같았다고요. 예전처럼 걱정하며 웃는 게 아니라 조금 가벼운 얼굴로 그 얼굴이 처음으로 반가웠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딸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대요. 제가 떠난 건 가족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집안에 남아있는 모두를 조금씩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거리요. 딸은 언젠가 제게 말하고 싶대요. 그때 떠나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 말이 너무 커서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말이 아니어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남편은 오래 화가 나 있었대요. 화가 난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지, 체면이 상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불편해서였는지, 그것들이 뒤섞여 있었대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이 꺼져 있는 집은 낯설었다고 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대요. 예전엔 그 침묵이 편했다고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이것저것 묻는 목소리도 없어서 조용한 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조용함이 완전해지자 그것이 편안함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는 걸 알게 됐대요. 처음 며칠은 배달 음식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라면을 끓여 먹었대요. 밥솥 사용법을 찾아보고 어설프게 밥을 지었다고요. 약간 딱딱했지만 먹을 수는 있었대요. 그 과정이 치욕스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조용했대요. 밥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생각했다고 해요. 아침마다 차려진 식탁, 세탁된 옷, 정리된 집. 그것들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으로는 몰랐던 거라고요. 제가 쉬고 싶다고 했던 날 밤이 떠올랐대요. 그때 자신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기억났다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 말이 이제는 부끄러웠대요. 위로가 아니었다고요. 그냥 듣기 싫어서 닫아버린 말이었다고 합니다. 제게 연락을 한 건 2달이 지나서였어요. 뭔가 거창한 말을 하려 했는데 막상 카페에 마주 앉으니 말이 나오지 않았대요. 준비했던 말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신 솔직한 말이 먼저 나왔어요. 집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여유가 남편에게는 낯설었대요. 제가 달라진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더 단단해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대요. 부러웠다고, 그리고 미안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화해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서로를 기능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 마트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박 씨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5살이 많았고 일은 훨씬 오래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잘 걸지 않았지만 어느 날 계산을 잘못해서 당황하고 있을 때 조용히 옆으로 와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첫 달엔 하루에 3번은 틀렸어.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서툰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냥 처음이라는 증거라는 것, 그 당연한 사실이 그때는 새삼스럽게 다가왔어요. 박 씨 아주머니는 사연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2아이를 혼자 키우며 10년 넘게 일해 오셨다고 했어요. 힘들었을 텐데 그런 내색을 잘하지 않으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가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힘든 거 말해봤자 세상이 안 바뀌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 버티고 내일도 버티다 보면 어느새 괜찮아져 있더라고. 그 말이 철학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이 몸으로 터득한 진실 같았어요. 거창하지 않아서 오히려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박 씨 아주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뭔가를 다 이룬 표정이 아니라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표정. 묵묵하고 가끔 웃고 서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게 꽤 멋있어 보였습니다. 마트 일을 시작한 지 6달쯤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신입 직원에게 계산 방법을 알려주는 자리에 섰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 아주머니가 제게 했던 것처럼 조용히 옆에 서서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첫 달엔 많이 틀렸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자리에서 저는 가끔 제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 새벽에 일어나 밭을 메고 아이들 밥을 짓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으신 분.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강하고 지치지 않고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머니도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쩌면 그 침묵이 제게 전해진 것인지도 몰라요. 힘든 걸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참는 게 미덕이라는 것, 그 배움이 제 몸속에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그 시대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다만 저는 조금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딸에게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참는 것이 강한 게 아니라 솔직한 것이 용기라는 걸. 그래서 제가 집을 나온 건 어쩌면 저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딸에게 그리고 딸의 딸에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해받기 위해 한 선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살기 위한 선택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작은 방에서 살기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던 날 봄이 왔어요. 창밖으로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창가에 화분도 두었어요. 처음에는 죽일까봐 망설였는데 용기를 내서 들여온 작은 고사리 화분이 어느새 잎을 새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저 자신을 돌보는 일과 닮아 있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됐습니다. 햇빛이 필요한 날이 있고 그늘이 필요한 날도 있었어요. 억지로 빨리 자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그 화분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키워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누군가가 키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기르는 방식으로. 그날 오후 오랜만에 혼자 카페에 갔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책을 들고 갔는데 펼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바깥을 구경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나무에 꽃이 달리고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갔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특별히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봄이 왔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감각이 어떤 거창한 결심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느끼는 것, 의미를 붙이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이 봄 햇살 속에 앉아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쓸 시간도 없었고 쓸 말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생각을 글로 옮겨야 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어요. 그냥 쓰고 싶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썼어요. 오늘 마트에서 처음으로 한 손님이 나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계산하면서 카드가 2장이나 안 된다고 당황하는 걸 보고 잠깐 기다려드렸다. 별거 아니었는데 그분이 가면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당황 안 했어요 라고 했다. 이상하게 오래 생각났다. 집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당연한 일을 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된다.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닿는다는 걸 여기서는 느낄 수 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나쁘지 않았다. 그 정도면 된 것 같다. 노트를 덮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별것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내 하루를 기록하는 것, 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게 나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그 뒤로 노트는 조금씩 채워졌어요.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쓰고 싶은 날에만 썼어요. 어떤 날은 2줄, 어떤 날은 1페이지. 거창한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의 작은 일들, 느낀 것들, 보았던 것들. 그 노트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을 위한 무언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제 이름을 거의 쓴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였고 남편에게는 여보였고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무개 엄마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 이름이 낯설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면 잠깐 멈칫할 정도로요. 마트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명찰에 이름이 새겨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가끔 명찰을 보고 이름을 불러줄 때 이상하게 낯설고도 반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저기요, 혹시 이 상품이 오늘 세일인가요?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호칭 없이 말을 건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대답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로 여기 서 있다고. 퇴근 후 거울 앞에서 명찰을 떼어내며 제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어요.
이상하게 어색했습니다. 20년 넘게 불리지 않은 이름이라 그런지 마치 오래 닫혀있던 서랍을 여는 것 같았어요. 먼지가 좀 쌓여 있지만 안에 든 것은 멀쩡했습니다. 그 뒤로 가끔 일기 첫 줄에 제 이름을 썼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도 이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줄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되찾는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마트 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배움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살림을 하면서 그 감각이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배부된 안내지를 우편함에서 꺼냈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강좌. 화요일 오전 10시 무료. 대상 50대 이상 누구나.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안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문득 멈췄어요. 그 생각이 누가 심어준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는 게 대체 어떤 사람인가? 화요일 오전에 주민센터에 갔어요. 수강생은 12명이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였고 모두 처음에는 어색한 얼굴이었어요. 강사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틀려도 괜찮다고 몇 번이고 반복해도 된다고요.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법을 배웠어요. 영상 통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메모 앱에 글 쓰는 법을 배웠어요. 별것 아닌 것들이었지만 하나씩 할 수 있게 될 때마다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영상 통화를 처음으로 직접 걸었어요. 딸이 놀란 얼굴로 받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했어? 배웠어? 그 짧은 대화에서 둘 다 웃었어요. 오랜만에 함께 웃은 것 같았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직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아직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거의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서로 바빴고 사는 동네도 달랐고 만남이 자꾸 미뤄지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이 흘러 있었어요. 잘 지내? 우리 한번 볼까?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보자고 답했을 거예요.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제 시간을 먼저 쓰는 게 어쩐지 낭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좋아, 언제가 좋아?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카페에서 만난 친구는 생각보다 많이 늙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더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예전 감각이 돌아왔어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어요. 친구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에 지쳐 있었고 자신만의 시간이 없다는 것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을 나왔다는 것, 혼자 살고 있다는 것, 마트에서 일한다는 것. 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지.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냥 계속 사는 거였어. 친구가 오래 그 말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부러운 눈빛인지
아직 갈 수 없는 아쉬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커피잔을 감쌌습니다. 헤어지면서 친구가 말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언젠가 말고 지금 해. 작은 것부터.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설득하거나 권유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지나온 길에서 배운 것을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된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특별한 용건은 없었습니다. 그냥 안부였어요. 예전에는 그런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거기는? 뭐, 그럭저럭. 긴 침묵이 흘렀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침묵이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둘 수 있었습니다. 침묵도 대화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밥은 잘 먹어? 응, 요즘 직접 해 먹어. 그래, 잘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5분도 안 되는 통화였어요. 그런데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 안에 담긴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걱정, 미안함, 그리움, 아직 풀지 못한 것들. 다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다. 별말은 없었다. 그냥 잘 지내냐고. 나는 잘 지낸다고 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로 잘 지내고 있다. 그게 스스로도 신기하다.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마 예전과 똑같이는 안 될 거다. 하지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억지로 잊지 않아도 된다. 억지로 끊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천천히 있는 대로. 노트를 덮고 창밖을 보았어요. 겨울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차갑고 선명했어요. 비도 오지 않았고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밤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어요. 결혼 초에 선물로 받았던 것인데 한 번도 쓰지 않고 서랍 안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봉투에는 작은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 조금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예뻤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받을 사람도 나고 쓰는 사람도 나인 편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쓰기로 했어요. 오랫동안 수고했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견뎌왔는지 이제는 내가 알아. 아무도 봐주지 않는 새벽에 밥을 짓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리를 지켜온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는 알아. 그때의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었어. 그냥 너무 오래 혼자였을 뿐이야. 그리고 용기를 냈잖아. 늦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늦지 않았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여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야. 서툴러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젖어도 괜찮아.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잘 살아줘. 당신이 당신을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되어줘. 다른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봉투에 넣어 봉했어요. 겉면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 다시 넣었어요. 언젠가 힘든 날이 오면 꺼내 읽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면 영영 꺼내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이미 쓰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오래 하지 못했던 일인지를 깨달은 오후였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날 비가 오지 않았던 날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달력을 보니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2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방은 이제 제자리가 되어 있었어요. 창가의 화분은 3개가 되었고 선반에는 직접 사모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전부 제가 선택한 것들이었습니다. 일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계산대 앞에 서는 일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고 이름을 기억하는 동료도 생겼어요. 마트라는 공간이 그냥 일터가 아니라 제가 속한 세계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된 것도 완전히 멀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명절에 함께 모이면 예전보다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냉랭한 게 아니라 각자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숨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바다에서 제 자신에게 물었던 것, 아침에 눈을 뜰 때 숨이 답답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 소박한 바람이 이제는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거창한 꿈은 없었어요. 대단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나답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괜찮은 삶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느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멀리서 새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그날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이 정말로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젖지 않은 채로 집을 나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비가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산이 없으면 잠시 처마 밑에 서면 되고 젖으면 옷을 말리면 됩니다. 그 정도의 일은 견딜 수 있을 만큼 저는 단단해졌어요.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면 잠시 들러 밥을 먹고 생일이면 메시지를 보내요. 예전처럼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설거지를 해요. 집안의 역할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아들과 마트 앞에서 마주쳤을 때 둘 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의 눈에는 미안함이 있었고 제 눈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둘은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의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엄마였고 여전히 걱정이 많았고 가끔은 밤에 몰래 울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엄마로 살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누군가는 밥을 짓고 누군가는 늦은 퇴근을 합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도 조용히 살아갑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오래 내리던 제 마음의 비가 그날 멈췄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맑아졌어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